네, 현재 거래시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10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380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250여 개 종목이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탑5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양이 오늘 좀 매각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한가 개장하자마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웅진에너지와 OCI 오늘 태양광주 움직임 상당히 가볍습니다. 올 초에 태양광주 수익률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작은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좀 큰 종목들도 태양광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간다 이렇게도 좀 판단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태양광주들이 그 최근에 이제 뭐 폴리실리콘 가격대가 상승을 하면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풍력, 그다음에 수력,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 투자 계획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OCI가 여기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면은 이 자리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네. 또 올해 참 이 방송이 좋은 게 말이죠. 뭐냐면은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방송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전략을 짜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봐드렸던 게 또 웅진에너지 어저께 또 한번 체크를 했지 맞죠?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웅진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웅진에너지가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5일선은 지지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만들어 준다라면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즉 이쪽 매물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분봉상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웅진에너지까지 좀 팁을 듣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역시 태양광이 올라옵니다. 오성 LST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SNU,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동양시멘트까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오전장부터 개장부터 강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IT 부품주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예, 오성 LST를 안 볼 수 없겠죠. 역시 그 태양광 관련주인데 코스닥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전일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이쪽 저점, 여기 저점과 이 저점을 어제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다. 즉 어제는 매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흐름 지금 벌써 8%대, 장중 지금 9%대, 10%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이런 타이밍을 아시고 매매를 하는 것과 이런 타이밍을 모르고 매매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하든 어떤 매매를 하든 내가 여기서 살 자리인지 아니면 이거를 팔아야 될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저가고 여기 저가에서 샀다라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보유를 하고 수익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 창출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주가가 꼬리를 달면서 윗꼬리 달고 계속 그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 음봉을 보여줬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지금 오성 LST가 지금 고가권에서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봐야 되는데요. 분봉이 이 거래가 터진 모습이지만 매물이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매물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일봉상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중에 거래량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즉 시세 자체가 지금 현재 7%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면 결국에는 또다시 10%대 이상의 파동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 오성 LST를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고 분봉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자, 분봉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 저점이 있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이 자리에서는 관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즉 4,200원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분봉에서 저점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4,2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4,200원 이탈된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짚어드린다면 어제 이제 그 STX 페노션 같은 경우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STX 페노션 같은 경우 거래소 종목이지만 잠시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가권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고가권에서는 파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4,600원을 지지를 하는지 4,600원, 4,650원 지지하는지 보면서 분봉 트레이딩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 저점을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 종가 배팅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종가 배팅 들어가니까 오늘 살짝 오르는 모습이죠. 만약에 오늘 양봉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라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된다라면 그 내일은 또다시 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흐름들을 아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종목만 더 봐주세요. 지금 예. CS가 개막이 되면서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강하게 5일선을 뚫어내고 있고 4일째 거의 15% 가까운 급등 양상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몰레드보다는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하락폭 자체가 컸던 게 뭐냐면은 아몰레드 사업도 그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좋았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하고 있는데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적 자체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모두 다 뚫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장기평,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을 보시면요. 많이 안 이게 실리네요. 지금 세력이 네.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런 오늘 같은 경우 요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 내일 되면 또다시 공략 자리예요. 내일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관심 가지면서 내가 항상 기회가 될 때, 기회가 되면은 항상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안 죽었습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네.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바닥권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하락률이 큰 종목들입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외국계 집중적인 매물을 받으면서 15만 원 선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4분기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면서 녹십자가 오늘도 2% 넘는 조정입니다. 효성과 하나 그리고 한국철강이 2% 내외에서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녹십자는 저희가 좀 어제 봤던 것 같고 NC소프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이 NC소프트는요, 저희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네. 방송을 하면서 이 NC소프트는 거의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죠?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발 투자하지 마시라. 사지 마시라. 왜 이걸 사시려고 하느냐? 여기서 사가지고 몇 프로를 대신다고 이 종목을 사시려고 하시느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살아난 게 아니다. 바닥권을 좀 더 다지고 더 다져야 이 종목이 가는데 과연 지수가 가는 동안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얼마를 움직였느냐? 다른 종목은 바닥권에서 움직여서 20% 30% 가는데 이 종목을 바닥이라고 사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하셨을까? 수익 전혀 없었겠죠. 오히려 손실 안 보면 다행이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NC소프트는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주봉하고 월봉 한번 보시죠.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아직까지 사는 자리가 아니냐? 지금 이 NC소프트는 5주선, 20주선에 안착도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 다시 바닥권 확인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월봉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월봉이 보면 월봉이 역배열이에요. 월 초에 강한 종목은 월 후반에 약세다. 왜냐면은 전강 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일선 아래에 있는 주가는 전강 후약이에요. 그래서 월 초에 강한 종목은 월 중반 이후부터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바닥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제가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잠시 짚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56,700원이 5주선이에요. 네. 주봉을 잠시 보죠. 56,700원이 5주선인데 이 5주선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내지 못하면은 이 추세 전환이 어렵다고요. 그럼 여기서 윗꼬리 달지 않습니까? 주봉상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 출발하면은 급격하게 또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아차를 갖다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사세요 이러지만 이게 아직까지 바닥권이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셔야지. 왜 우리 증시 격언에
완전 바닥에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에 사시려고 하시다가 바닥보다 더 무서운 지하실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NC소프트가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나왔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 실리콘 억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5%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JW 중해신약과 해성산업, 큐로컴과 제이콘텐트리가 1%대 하락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징 보이시나요? 어떤 종목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실리콘웍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님들께서 이 실리콘웍스에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악재가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악재가 떨어지면서 결국엔 여기까지 왔죠. 네. 저때 그때 뭐죠? 예, 일단 뉴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실리콘웍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뭡니까? 이 자리 21선, 그다음에 여기 61선이죠. 수급선을 돌파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네. 지금 저가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이탈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거래량 감소되고 있는데 오늘 아래 꼬리 달아주고 5일선을 지지한다라면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챙기는 자리. 예? 들고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61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중장기 트레이딩이 불가한 종목입니다.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1선 돌파 전까지는 무조건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실리콘웍스 이 종목을 길게 가려고 나는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으니까 길게 갈 거야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단기. 그리고 61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수급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기 투자 관점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단기 관점으로. 아셨죠? 네. 네. 실리콘웍스가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부진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일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실리콘웍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접근을 하고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호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시장 특징주들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